H성형외과 백종환입니다. 남겨주신 CT랑 사진은 제가 좀 살펴봤고요. 질문 주신 내용 하나씩 보면서 조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저희가 얼굴뼈 분석을 할 때 일반적인 수치 분석을 좀 하거든요. 사각턱 사이 이 거리를 재요. 이렇게 재보면 지금 환자분이 한 98mm 정도 이렇게 측정이 되죠. 근데 대한민국 여자 평균은 95mm니까 한 3mm 정도 사각턱의 좌우 폭은 넓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광대 너비를 재는데 광대 가장 넓은 부분 이렇게 측정해 보면 지금 131mm 정도 측정이 돼요. 근데 대한민국 여자 평균이 126mm고 남자가 135니까 광대는 꽤나 좀 넓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두상 너비를 재는데 두상 가장 넓은 부분 이렇게 측정해 보면 152mm 정도로 굉장히 커요. 남자 평균이 148이고 여자가 143이니까 거의 한 1cm가량 좌우로 넓은 두상을 갖고 계시죠. 전체적으로 보면 좌우로 넓은 그런 얼굴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면에서 보는 거는 얼굴 길이를 보는데 이마뼈, 코뼈 만나는 점에서 이 턱 끝까지 길이를 봐요. 이렇게 측정해 보면 지금 118mm 정도 측정이 되는데 대한민국 여자 평균은 118mm예요. 그래서 얼굴 길이는 평균에 가까운데 광대랑 두상이랑 턱이랑 전체적으로 넓으니까 조금은 넓어 보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요걸 조금 세분해서 보면 이마뼈, 코뼈 만나는 점에서 코앞 가시까지 요 중안면부 길이를 보는데 이렇게 측정해 보면 50mm가 조금 안 되죠. 근데 대한민국 여자 평균이 52, 3mm 정도 되니까 중안면부가 짧으니까 오히려 하안면부는 더 길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코앞가시에서 턱끝까지 이렇게 측정을 해보면 하안면부 길이는 67mm 정도로 여자 평균 66mm보다 조금은 길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비율, 그러니까 상악 길이랑 하악 길이랑 이렇게 측정을 해보면 여기가 한 4, 여기가 한 6 정도 되는 정도로 비율이 오히려 하악이 길어야 되는데 지금 환자분은 상악 길이가 조금 더 길어요. 그래서 상악이 기니까 인중이 길어 보이고 인중이 기니까 턱이 상대적으로 더 짧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턱이 조금 길어지는 게 오히려 비율적으로는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얼굴 비율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옆모습에서 보는 거는 사각턱을 보는데 보통 귓볼 기준으로 봐요. 그래서 귓볼 기준으로 봤을 때 여자 얼굴이 작으면 1cm, 크면 한 1.5cm 정도 있으면 적당하다고 하는데 지금 환자분이 한 2.5cm 정도 있어서 요거 조금 잘라줄 게 있기는 하다, 이런 생각은 들고요. 근데 실제로 옆모습에서 봤을 때 지금 여기 튀어나온 거 요거는 침샘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각턱을 자르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침샘이 큰 거라 이런 경우에는 사각턱 잘라봤자 이 부분만 더 패이거든요. 실제로 보면 지금 옆모습에서 튀어나온 건 여기인데 지금 사각턱 뼈음형으로 보면요, 사각턱은 여기 있죠. 이거를 피부명으로 바꿔보면 지금 사각턱은 여기에 있는데 실제로 튀어나온 건 여기잖아요. 근데 사각턱을 만약에 자르게 되면 이렇게 되는 느낌이 생기면서 오히려 이 부분이 더 패여 보이는 느낌이 생겨서 사각턱은 자르는 건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물론 이 상태에서 뭐 너무 사각턱이 좌우로 뻗쳐 있는 약간 이런 식으로 막 되어 있는 분이 있다면 조금 자르겠지만 지금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자르는 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옆모습에서 턱 끝에 이렇게 자를 대고 코 기준으로 아랫입술 달랑말랑한 선을 그으면 지금 턱의 전진량이 대략 한 8mm 정도 부족한 무턱이죠. 굉장히 심한 무턱인데 턱 라인도 지금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한번 꺾여요. 그래서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턱이 조금 이렇게 길어지면서 한 7, 8mm 정도 앞으로 이렇게 전진되는 보형물 하나 넣어주는 게 오히려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얼굴형입니다. 그 다음에 45도에서 약간 정면 쪽으로 틀어서 보면 이 부분이 튀어나오면 저희가 45도 광대가 나왔다고 하는데 뭐 꽤나 있으신 편이고요. 관자놀이가 꺼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튀어나오고 여기가 꺼져 있으면 옆광대가 나왔다고 하는데 옆광대가 조금 있기는 한데 지금 봐서는 뭐 광대 수술이 아주 절대적으로 도움이 되는 경우는 아니에요. 다만 여기 튀어나온 거 정면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이 조금 볼록한 느낌이 있어서 나 요거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다 하면은 광대를 줄일 수는 있지만 지금 보시면 왼쪽은 이렇게 좀 튀어나온 게 보이지만 오른쪽은 여기 두상이랑 이런 데가 더 보이죠. 이건 비대칭인데 이건 비대칭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정도면 광대를 그렇게 막 수술을 권할 정도냐 라고 물어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45도 광대 줄어들어 봤자 요거 조금이고요. 고개를 들어서 봤을 때 광대 수술의 목표는 눈 윗뼈랑 눈 아랫뼈랑 이렇게 만나서 요게 일자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만큼 줄어들 게 있기는 해요. 근데 지금 여기 줄어들 양이랑 오른쪽 줄어들 양이랑 좀 차이가 많이 나죠.
그 이유는 두상이 이렇게 튀어나와서 그렇거든요. 이건 뒤에서 다시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광대 비대칭도 조금 있지만 두상 비대칭이 있어서 오히려 이쪽이 더 넓으니까 이쪽 광대는 정면에서 보면 덜 보이고 여기는 두상이 많이 안 튀어나왔으니까 정면에서 보면 오히려 여기가 더 튀어나와 보이는 그런 느낌이 생겨요. 그래서 실제 정면에서 이렇게 보면 이쪽은 좀 튀어나온 모습이 보이지만 이쪽은 별로 튀어나온 게 안 보이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광대 수술은 뭐 그렇게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45도에서 잠깐 볼 거는 뭐냐면 인중 길이가 조금 이렇게 너무 길어서 인매가 조금 예쁘지 않은 모습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은 아쉬운데 인중 축소를 하면 좀 좋아지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흉터가 저는 개인적으로 싫어서 이건 조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 모든 무턱 환자는 갖고 있는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호두주름,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마리오넷 주름이라고 해서 사탕 분 것 같은 이렇게 볼살 늘어진 게 보이고 그 다음에 옆모습에서 보면은 이중턱이 무조건 따라오죠. 그래서 무턱인 환자들은 이런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환자분 같은 경우는 턱 길이와 전진을 하는 그런 길이를 만들어주고 턱이 전진이 되는 그런 보형물을 만들어주는 게 조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일 혼돈하지 마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이거를 신부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신부볼은 여기 있는 게 신부볼이고요. 이거는 모빌루스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입꼬리에 있는 근육들이 만들어진 모습이기 때문에 신부볼 뺀다 하면 이게 더 심해지고 여기만 꺼져서 오히려 얼굴 굴곡이 막 이렇게 돼 보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신부볼은 손대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이 이제 비대칭에 대한 얘기인데요. 저희가 눈 기준으로 이렇게 수평선 그리고요. 그다음에 얼굴 미간 중심에서 이렇게 수직선을 그어요. 그럼 치아 중심 라인, 턱 중심 라인은 잘 맞는 편이죠. 여기서 치아 중심에서 오른쪽 사각턱 있는 데까지 폭을 재보면 오른쪽은 51mm 정도, 2mm가 조금 안 되게 측정이 되고요. 반대쪽 왼쪽은 똑같이 측정을 해보면 여기가 49mm 정도 측정이 되죠. 대략 한 2, 3mm 정도의 차이가 좌우 폭의 차이가 있어요. 근데 잘 보시면 이 두상도 아까 이쪽 오른쪽이 더 넓다고 했잖아요. 이쪽보다. 그래서 이런 비대칭 때문에 보통 이 폭이 좁아지면 사각턱은 밑으로 내려오는 경향이 있고요. 이 폭이 넓어지면 사각턱은 위로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지 보면 오른쪽에서 돌려서 보면 약간 왼쪽이 조금 더 내려온 모습이 보이는데 이 정도면 그렇게 심한 편은 아니에요. 근데 고개를 들어서 보면 이 비대칭이 다 설명이 되는데 얼굴 미간 중심에서 이렇게 수직선을 그리고요. 그 다음에 턱 관절 있는 데서 이렇게 수평선을 그리면 이쪽이 살짝은 떠요. 많지는 않지만. 근데 중심 라인은 그럭저럭 잘 맞는 편인데 자세히 보시면 턱 라인 자체가 이렇게 갔다가 옆으로 이렇게 가는 느낌이 조금 있죠. 근데 두상도 광대 있는 데서 수직선을 이렇게 그어보면 두상도 왼쪽이 튀어나온 요 양보다 오른쪽이 더 훨씬 많이 튀어나온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 이런 형태의 비대칭이 지금 존재한다.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더 넓어지는 사각턱도 그렇고 두상도 그렇고 그런 비대칭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실제로 모습에서는 어떻게 드러나냐면요. 폭이 좁으면 이쪽이 약간 이렇게 찝히는 느낌이 들고 이쪽은 약간 펼쳐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이 부분이 왼쪽이 이 부분이 조금 더 패여 보이는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거고 이쪽은 넓게 이렇게 좀 펼쳐지는 느낌이 드는 게 일반적입니다. 환자분 사진 보내주신 걸 보면 턱이 조금 울퉁불퉁하다. 요 얘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 부분 지금 환자분이 느끼신 거고요. 입꼬리 늘어지는 거는 무턱 환자들이 다 느끼는 거고 45도 광대가 조금 있기는 하고 옆면 넓다고 하셨는데 뭐 얼굴이 큰 거는 맞고요. 그 다음에 심부볼 아니고 입꼬리 처진 거 맞고 무턱, 이중턱 다 맞습니다. 그래서 무턱이 환자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저는 들고요. 질문 주신 내용 보면 무턱 사각턱 뼈가 덜 자란 것 같다, 움푹 패였다 하셨는데 턱의 길이가 조금 짧고 그 다음에 전진량이 부족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넙대대한 얼굴 광대라고 해주셨는데 광대는 그렇게 권하지는 못하겠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광대뼈 자체가 조금 비대칭이 있어서 약간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여기는 약간 이런 느낌이 있고 그래서 45도도 오른쪽보다 왼쪽이 더 보여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환자분이 조금 스트레스 받는 부분일 수는 있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광대를 막 적극적으로 권해서 막 효과가 볼 정도의 얼굴이냐라고 말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옆광대 근육인지 뼈인지 돌출되어 있다 하셨는데 이건 비대칭과 뼈의 돌출이고요. 얼굴뼈 자체 문제인지 살이 처진 건지 살이 많은 건지 U자의 심부볼 볼광대 자체가 빵빵하다 하셨는데 살도 있습니다.
지금 키가 162에 체중이 52kg라 턱이 짧아서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살이 조금 있는 것도 있어요. 참고 삼아 피부 두께도 한번 재보면 광대 있는 부분에서 저희가 보통 피부 두께를 재는데, 광대 있는 부분에서 이렇게 단면에서 고개를 들어서 보면 뼈랑 피부랑 같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 피부 두께를 한번 재보면 보통 45도 광대에 있는 이 부분에서 피부 두께를 재는데, 여자분들이 보통 한 8mm 정도 돼요. 근데 지금 9.2mm 정도 되니까 피부가 꽤나 두꺼운 거고, 그다음에 옆광대에 있는 부분, 이 부분도 재보면 보통 6mm, 7mm 정도 되는데 10mm 이상 되니까 살도 꽤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턱선이 희미하다, 턱뼈가 작아서 그렇고요. 근육이나 질환 문제가 아닙니다. 인중 길이, 입꼬리, 처짐, 말림, 들림, 부인데 내리면 재수술 위험이 있는지 하셨는데, 코는 지금 뭐 다시 수술하신다고 해서 마음껏 내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저라면 뭐 콧대를 차라리 낮추는 한이 있더라도 코가 조금 더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게 시도를 해보고 싶은데, 코가 워낙에 작으세요. 그래서 한계가 명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뭐 발치교 정도 하시고 하셨는데 코에 지금 뭐 보형물이 들어있는 건 아닌데, 코가 워낙에 작아서 이게 내려오고 높아지고 했을 때 이 코가 어느 정도 길이를 만들 수 있을까? 너무 폭이 좁은 채로 길이가 만들어지고 높아지면 너무 피노키오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인위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사실은 제일 좋은 건 인중을 줄이는 건데, 인중 줄이는 게 또 흉터가 만만치 않아서 조금은 선택이 조금 망설여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눈높이가 다르다 하셨는데, 눈높이가 다른 게 아니라 얼굴에 비대칭이 약간 있는 거고요. 팔자주름이 심한 거 역시도 살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요 볼살 같은 게 많아서 이런 데가 좀 꺼져 보이는 것도 있고, 인중이 길어서 이게 또 좀 더 보이는 경향도 있습니다. 턱구슬 앞으로 생기되 길이가 길어지는 건 선호 안 한다 하셨는데, 지금 상황에서 길이가 안 길어지고 앞으로만 나가면 얼굴이 더 동그래져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본인이 선택하시면 돼요. 근데 턱의 길이는 조금은 만들어주길 저는 권하는데, 왜냐면 인중 때문에 그렇거든요. 요 비율 자체가 인중 비율이 너무 길다 보니 턱이 짧아 보이는 느낌이 들어서, 근데 또 이게 어려 보이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게 좋으시면 뭐 길이를 안 만들어도 되지만, 개인적으로는 조금이라도 만들어라 라고 말하고 싶고요. 되도록이면 가로가 줄어들 수 있으면 최대한으로 줄이고 싶다 하셨는데, 두상이 있고 사각턱이 있고 침샘이 있는 경우라 두상 뼈 수술 통해서 가로폭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으나, 아셔야 될 거 하나가 있는데요. 두상은 못 줄이고요. 광대 수술은 이렇게 있는 얼굴을 이렇게 만드는 거지 결코 이렇게 만드는 수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조금 줄어드는 거예요. 여기가. 여기 절대 안 줄어들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절대 안 줄어들어요. 그럼 광대 수술에도 얻을 수 있는 건 여기 조금이에요. 근데 가로폭이 줄어들길 원하죠. 모든 얼굴 큰 환자들이. 근데 그런 목적으로 광대 수술을 하면 대부분 후회를 하십니다. 수술 전후 효과가 클지 궁금하다 하셨는데, 무턱은 수술 전후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눈 위치를 최대한으로 맞추고 싶다 하셨는데, 이거는 환자분 고개를 삐딱하게 하고 계셔서 그래요. 지금 이렇게 이쪽에 들고 계시거든요. 눈썹도 이쪽이 높잖아요. 지금 이건 정렬이라는 걸 한 모습인데, 지금 환자분이 어떻게 계시는 거냐면 고개를 이렇게 들고 계세요. 이런 어떤 본인의 습관 이런 것 때문에 만들어진 비대칭이지 눈 위치가 다르지는 않다는 거 꼭 참고하시고, 두상이나 이런 비대칭 때문에 환자분이 그렇게 자세를 취하시는 거다 생각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도 턱선이 볼살 때문인지 W 같은 느낌이 있는데 개선하고 싶다 하셨는데, 뒤집어진 오메가 쉐입이라고 제가 보통 말을 하는데, 그 이유는 여기 전진량도 필요하지만 지금 이쪽 체부의 볼륨이 없으세요. 이 부분이 채워지지 않으면 이 부분이 안 생기거든요. 이 부분이 없으면은 계속해서 요런 W 모양, 요런 느낌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체부 쪽도 조금은 커져야 되는데, 그러면 얼굴이 너무 동그래지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은 길이를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턱이 해결되면 이중턱은 저절로 좋아지고요. 살성이 말랑하고 피부 자체가 얇고 약한 것 같아서 많이 처지는지 궁금하다 하셨는데, 이거는 볼륨이 늘어나는 수술이기 때문에 뼈를 줄이는 수술이 아니잖아요. 볼륨이 줄어드는 수술은 처짐을 걱정하지만, 볼륨이 늘어나는 수술은 처짐에서는 자유롭습니다. 만약 보형물 넣을 시 몇십 년 쓰나요? 뭐 문제 없으면 죽을 때까지 쓰는 거죠. 뭐 1, 2년 쓰고 버리고 이러는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뭐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살이 갑자기 빠진다던가, 아니면은 뭐 얼굴에 큰 상처를 입는다던가, 충격을 받는다던가, 이런 일들이 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뭐 몇 년 쓰고 뭐 바꾸려고 하는 수술은 아니고, 뭐
괜찮다면 뭐 평생 써도 괜찮은 그런 보형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얼굴에 쓰는 모든 보형물이 그렇죠. 뭐 코에 넣는 실리콘 뭐 몇 년 쓰냐. 문제 없으면은 그냥 돌아가실 때까지 갖고 계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옛날에 70년대, 80년대 실리콘 수술하신 분들도 돌아가실 때까지 실리콘 그냥 갖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물론 뭐 염증이 나거나 모양이 마음에 안 들거나 이런 변화가 있으면은 다시 수술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크게 문제 없이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얼굴이 큰 건 맞고요. 그 다음에 인중이 긴 게 지금 가장 마음에 걸려서 길이를 조금 만들고 싶은데 환자분은 또 턱이 짧은 느낌이 약간 어려 보이는 느낌이 있어서 그 느낌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W 모양이라고 하신 뒤집어진 오메가 쉐입은 최부 볼륨, 지금 이 부분의 볼륨을 만들어줘야 해결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전진량이 많이 필요한 무턱이기 때문에 무턱을 해결하시는 게 환자분한테는 가장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저절로 이중턱도 좋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영상 한번 천천히 여러 번 살펴보시고요.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